합성곱 신경망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번 시간에 공부한 합성곱층이에요. 합성곱층은 이름 그대로 이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공부할 맥스플링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파인, 렐로, 아파인,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 기본적인 신경망 구조가 이 합성곱 신경망에서도 이제 여전히 이제 사용이 돼요. 맥스플링은 이 합성곱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 합성곱 할 때 이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그 큐브가 있었잖아요. 맥스플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합성곱처럼 요 모서리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이 큐브가 움직여 가요. 요 예에서는 지금 스트라이드가 이어가지고 이게 두 칸씩 이렇게 움직여 가요. 그리고 뭐 해상도가 이제 2x2고 이제 채널의 깊이는 합성곱처럼 입력되는 데이터의 채널의 깊이하고 이제 동일해야만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맥스플링이 그 합성곱하고 이제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합성곱은 요 큐브 안에다 이제 숫자를 채워 넣어서 이제 그 필터를 만들잖아요. 숫자를 채워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합성곱층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콘볼루션 필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개의 콘볼루션 필터가 그 입력되는 그 이미지들의 여러 가지 그 로컬한 그 패턴들을 이제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맥스플링에서는 요 큐브 안에 그 숫자를 채워 넣지 않고 필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맥스플링 필터는 이게 그릇만 있고 안에 그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숫자를 채워넣지 않기 때문에 이 맥스플링 필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규격만 있는 거죠. 규격만 있어요. 뭐 해상도가 이렇게 2x2다. 뭐 그리고 채널의 깊이는 뭐 그냥 입력 데이터로부터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맥스플링 필터는 규격만 있는 이제 그냥 그릇일 뿐인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밖에 이제 없어요. 그러면 이 맥스플링 필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각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에서 이제 최대값을 이제 뽑아내요. 여기 있다 이러면은 첫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에서 최대값, 요 예에서는 이제 9잖아요. 9를 뽑아내요.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에서 뭐 여기서 가려서 안 보이는데 또 이 최대값을 뽑아내서 이제 여기다 써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에서 최대값을 뽑아서 여기다 이제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트라이드가 이제 2니까 요게 그 두 칸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제 두 칸 움직이면 이제 큐브를 먼저 그리면 이제 요런 큐브 형태가 될 텐데, 요 큐브가 이제 또 하는 역할이 뭐냐. 이제 방금 전에 한 거랑 이제 동일하게 첫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에서 최대값을 뽑아내고, 요에서는 이제 5죠.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에서 최대값을 뽑아내고, 그리고 세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에서 또 최대값을 뽑아내요. 이제 큐브가 이제 끝까지 다 움직이면서 이 작업을 해서 이런 그 3차원 텐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이 맥스플링이 이제 콘볼루션하고 이제 그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 합성곱 같은 경우에는 그 콘볼루션 필터가 이제 현재 위치해 있는 지점에서 그 서브 텐서를 뽑아내서 이제 이 콘볼루션 필터랑 내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스칼라가 나오죠. 스칼라가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이 채널이 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뭐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 서브 텐서와 이제 그 필터를 그 동일한 채널의 그 서브 매트릭스들을 갖다가 이제 그 내적을 해가지고 나온 값들을 갖다 다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더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을 이제 통합하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채널의 개수가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맥스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첫 번째 채널에서 대해서 최대값, 그리고 두 번째 채널에 대해서 최대값, 그리고 세 번째 채널에 대해서 최대값,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뭐 이
채널의 통합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채널에 있는 서브 매트릭스의 최대값, 두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의 최대값, 세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이것들을 갖다 뭐 마지막에 뭐 더한다든지 다시 또 최대값을 한다든지 이런 채널의 통합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채널의 개수도 이제 그대로 이제 살아 있죠. 그래서 맥스풀링은 그 합성 곱하고 비교를 해보면 또 차이점이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 합성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입력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됐다. 뭐 이건 이제 맥스풀링하고 동일해요. 넘버는 이제 그 배치의 이제 개수를 뜻하는 거죠. 넘버 바이, 그 채널 바이, 하이트 바이, 위드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출력 데이터가 넘버 바이하고 이제 합성곱 같은 경우는 요 자리에 뭐가 오냐면 요 채널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합성곱은 할 때 그 채널이 죽어버리거든요. 왜냐면 채널의 통합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 각 채널별로 그 행렬들을 내적을 해서 다 더하잖아요. 그 얘기는 채널의 개수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에 이제 채널이 오지를 않아요. 대신 요 자리에 뭐가 오냐면 합성곡 같은 경우에는 FN이 오죠. FN이 뭐냐면 그 필터 넘버, 그러니까 필터의 개수가 온다고요. 왜 그게 오냐면 첫 번째 필터로 합성곱을 해서 얻어진 행렬을 첫 번째 채널에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 필터로 합성곱을 해서 얻어진 행렬을 두 번째 채널에 써주고, 그리고 세 번째 필터로 합성곱을 해서 얻어진 행렬을 세 번째 채널에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제 그 FN, 그러니까 필터의 개수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맥스풀링 같은 경우에는 FN이 의미가 없죠. 그 맥스풀링 필터는 지금 규격만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FN이 의미가 없고, 요 자리에 뭐가 오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C 채널이 오는 거예요. 그 채널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시행을 한 다음에 뭐 이것들을 마지막에 묶는 작업이 없다고요. 그 합성곡과 그 점에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채널이 이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요 예에서 보시다시피 그 입력 데이터의 채널의 개수가 3이면 출력 데이터의 채널의 개수도 이제 3이 되는 거죠. 뭐 합성곡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입력 데이터의 채널의 개수가 3인데 지금 출력 데이터의 채널의 개수는 2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 입력 데이터의 채널의 개수 3, 요거는 사실은 합성곱을 하면서 사라져요. 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 이러면 채널의 깊이가 3이었는데 이 3이 요거랑 합성곱을 한다는 얘기는 각 채널별로 행렬을 내적을 해서 다 더하는, 그러니까 채널을 어떻게 보면 합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의 깊이가 사라져요. 그럼 요 2는 어디서 온 거냐? 요 필터의 개수에서 오는 거죠. 첫 번째 필터로 합성곱을 해서 이렇게 그 첫 번째 채널 자리에 써주고, 두 번째 필터로 이제 합성곱을 해서 두 번째 채널 자리에 이제 써주는 거죠. 그래서 채널의 깊이는 이제 필터의 개수가 된다. 그런데 맥스풀링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르죠. 필터가 딱 하나만 있어요. 이 안에 숫자도 없고 딱 규격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터의 개수라는 게 의미가 없고, 대신에 이게 이 빈 큐브가 이제 움직이면서 각 채널별로 그 최대값을 이제 뽑아내서 그대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이 채널이 그대로 이제 살아 있게 되는 거죠. 요것처럼요. 입력되는 게 3개면 출력되는 것도 이제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맥스풀링은 그 학습해야 할 매개 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합성곱층에는 에서는 이제 그 필터 그 콘볼루션 필터가 그 큐브 안에 숫자를 채워 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채워 넣는가,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입력되는 그 이미지들의 어떤 로컬한 패턴을 찾아내느냐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이제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해주는 것보다 머신이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을 해서 그 필터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그 이미지들의 로컬한 패턴을 잘 파악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합성곱층에서는 그 필터와 그리고 또 이제 편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터와 편향이 학습해야 할 이제 파라미터예요. 근데 이제 맥스풀링층은 이렇게 규격만 있고 안에 내용물이 없죠. 그러니까 학습해야 할 이제 그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맥스풀링층은 이제 역전파를 할 때 그 안에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업데이트할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풀링층에서는 역전파의 목적은 미분을 구해서 밑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야 이제 밑에 층에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 또 역전파를 해서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합성곱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전파를 할 때는
그 밑으로 흘려보내는 미분만 구할 뿐만 아니라 이 필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편향에 대한 그레디언트도 구해야지 이제 필터와 편향이 업데이트가 되고 그게 계속 업데이트를 여러 번 하면 그 입력되는 이미지의 로컬한 패턴을 잘 찾아내는 그 필터가 이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 이미지를 넣으면 이제 맥스 풀링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느냐를 이제 보면 지금 그 레나 칼라 사진을 넣었어요. 레나 칼라 사진을 넣고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풀링 필터의 그 해상도가 이제 3x3 그리고 이제 3칸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 3x3 여기 이제 3칸씩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요거는 해상도가 5x5예요. 이렇게 더 크죠? 그리고 요거는 더 커요. 10x10. 10칸씩 스트라이드로 이렇게 움직여요. 근데 이제 맥스 폴링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최대값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요 박스가 픽셀 하나로 이제 그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해상도가 세로 해상도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가로 해상도가 또 역시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입력된 요 선명한 이미지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더 흐릿하게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해상도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래요. 그 요거는 뭐 해상도가 더 줄어들겠죠. 이건 세로 해상도가 5분의 1로 줄어들고 가로 해상도가 이제 5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요 그 박스만큼이 픽셀 하나로 이제 바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각진 형태로 막 나오죠. 각진 형태로 나오고 요거는 해상도가 이제 훨씬 더 줄어들어요. 이게 세로 해상도가 10분의 1, 가로 해상도가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이건 뭐 거의 그냥 모자이크 이제 한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맥스 풀링을 실제로 하면은 뭐가 되냐면 해상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입력되는 이미지를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상도를 사실 이제 떨어뜨려도 그냥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해상도를 떨어뜨릴 때 요 그 박스 안에서 그 어떻게 냐면 그 최대값을 뽑아내잖아요. 그러니까 해상도를 떨어뜨리되 나름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만 뽑아내면서 그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게 사실은 이제 맥스 풀링이 이제 실제로 하는 역할이에요. 요 코드 볼게요. 또 보시면 추가 코드예요. 어플라이 풀링 다파이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재 그 레이어스 다파이 그러니까 각 층들을 이제 구현하는 클래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풀링 층을 구현하는 클래스예요. 요게 레이어스 다파이에서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층이에요. 이제 요걸 이제 불러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맥스 풀링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미지 리드 데이터셋 폴더에서 레나.png 그러니까 그 칼라 레나 사진을 이제 불러오라는 얘기죠. 요거 실행해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요거 불러온 거예요. 요거 불러오고 그래서 보여줬고. 근데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 202를 해줬는데 이제 그 이유가 요 레나.png를 이제 불러오면 이제 요거는 이제 포맷이 어떻게 되냐면 하이트 바이 위드스 바이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채널이 이제 맨 오른쪽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풀링을 바로 적용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에러가 나니까. 우리 교재에서 이제 층들 구현을 할 때는 어떤 포맷을 따랐냐면 채널이 맨 오른쪽이 아니라 이제 앞에 오게끔 그러니까 넘버 바이 채널 바이 하이트 바이 위드스 형식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을 옮겨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레나.png는 하이트 바이 위드스 바이 채널이니까 이제 하이트가 0이고 그리고 위드스가 1이고 채널이 2잖아요. 근데 이제 트랜스포즈는 뭘 해주는 거냐면 이 텐서의 축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지금 2가 지금 그 채널 축이니까 채널을 맨 앞으로 당겨 오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하이트하고 위드스를 옆으로 한 칸 미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요 포맷이 그 하이트 바이 위드스 바이 채널인데 채널을 맨 앞으로 당겨 오고 그 앞에 두 개 있던 걸 옆으로 한 칸 밀면 결국엔 포맷이 뭘로 바뀌느냐? 채널 바이 하이트 바이 위드스 요걸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재가 따르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풀링 클래스 가지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요 이미지를 이제 넣을 건데 또 우리 교재는 넘버 바이 채널 바이 하이트 바이 위드스 그러니까 4차원 텐서 형식을 따르기 때문에 한 장을 넣어도 그 한 장짜리 배치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수가 하나니까 원 바이 이미지 쉐입이니까
그 채널 바이, 하이트 바이, 위드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스타는 이제 가로 떼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면은 이게 칼라 사진이니까 3 가로하고 3 콤마 그 세로 해상도 콤마 가로 해상도 하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데 그 양쪽에 붙은 가로를 떼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4차원 텐서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요 플링 클래스 이제 불러왔잖아요. 이제 플링 클래스 불러왔는데 이것도 이제 코드는 이제 나중에 볼 거고 이제 뭐 사용은 이제 요것만 알면 돼요. 요거는 이제 이 플링 필터의 이제 H 하이트니까 세로 해상도, 가로 해상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세로 해상도와 가로 해상도를 이제 3으로 잡았죠. 그리고 그 스트라이드하고 패딩인데 패딩은 안 할 거고 스트라이드는 이제 3칸씩 움직일 거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두 개는 그 플링 필터의 그 해상도를 뜻하고 요거는 이제 스트라이드를 이제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플링 레이어라고 이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이제 또 순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순전파 요 포워드 순전파를 할 때는 이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포워드 메서드로 요 방금 전에 만든 요 레나 사진 불러와서 포맷을 이제 그 채널 바이 하이트 바이 위드스로 만들어주고 다시 또 이 앞에 또 1을 끼워 넣어서 4차원 텐서로 만들어줬죠. 요거를 이제 입력을 해요. 입력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서 나온 결과값이 이제 아웃인데 아웃을 이제 다시 우리가 보고 싶으면 방금 전에 했던 그걸 그 규격 바꾸는 걸 이제 거꾸로 다시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요 지금 앞에 1이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지 쇼로 봐야 되잖아요. 이미지 쇼로 봐야 되니까 여기 이제 4차원 텐서 넣으면 안 되거든요. 그 3차원 텐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0을 이제 대입을 한다는 얘기는 요 1을 이제 떼겠다라는 얘기예요. 요 1을 떼고 그다음에 요 이미지 쇼는 또 그 포맷이 채널이 맨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트랜스포즈를 다시 또 해줘야 돼요. 지금 현재는 지금 채널이 맨 앞에 있잖아요. 채널이 맨 앞에 있으니까 지금 0자리죠. 0이 지금 맨 오른쪽으로 갔어요. 채널을 맨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럼 오른쪽에 있던 두 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이트하고 이제 위드스가 될 텐데 그걸 이제 땡겨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포맷이 하이트 바이 위드스 바이 이제 채널 이렇게 될 텐데 이제 그 포맷이 돼야 이제 요 이미지 쇼가 이제 에러 안 나고 이렇게 그 칼라 사진을 이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더 있었죠. 이제 해상도를 더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를 키우면 키울수록 플링 필터를 키우면 키울수록 해상도가 더 낮아지겠죠. 왜냐면 그 플링 필터 안에 그 박스가 그냥 픽셀 하나로 줄어들 테니까 이거는 이제 세로 해상도가 5분의 1, 가로 해상도가 이제 5분의 1로 이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해상도를 줄이더라도 나름 그 박스 안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해상도가 더 낮아졌죠. 그리고 해상도를 이거는 이제 많이 낮추는 거죠.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그 4차원 텐서가 주어졌는데 여기다 이제 맥스 풀링 하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야 이게 데이터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데이터고 이게 두 번째 데이터고 그리고 이제 열은 이제 채널을 뜻하죠.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그 데이터의 첫 번째 채널에 있는 이미지 행렬이고 요게 첫 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채널에 있는 이미지 행렬 요게 두 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채널에 있는 이미지 행렬 요게 두 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채널에 있는 이미지 행렬이에요. 손으로 써볼게요.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큐브를 그려서 먼저 풀어볼게요. 첫 번째 데이터를 담을 큐브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를 담을 큐브 만들고 그리고 풀링 필터도 만들어야 되겠죠. 더 작게 만들죠. 풀링 필터는 이 안에 이렇게 숫자를 채워놓지를 않아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데이터가 두 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다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채워 넣어 보죠. 요게 이제 첫 번째 데이터의 이제 첫 번째 채널에 있는 이미지 행렬 써주고
첫 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채널에 있는 이미지 행렬, 두 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채널에 있는 이미지 행렬, 두 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채널에 있는 이미지 행렬. 이렇게 데이터를 요 큐브 안에 다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요 풀링 필터가 이 모서리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이제 할 텐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겠죠. 세로선은 또 이게 나중에 너무 복잡해지니까 안 그릴게요. 세로선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맥스플링이 하는 거는 뭐냐? 이 첫 번째 채널에 있는 요 행렬에서 최대값을 뽑아내요. 7이죠. 여기다 써주고, 그리고 그 맥스플링은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채널에서 최대값을 뽑아서 여기다 써줘요. 여기서는 8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뭐 더한다든지 또 최대값을 구한다든지 이런 채널의 통합 과정이 없어요. 이제 맥스플링에서는. 그리고 지금 스트라이드가 지금 1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이제 뽑아내게 되면 7. 여기서 최대값 뽑아내게 되면 7. 그리고 이 큐브가 이렇게 뒤로 내려오게 되겠죠. 최대값 뽑아내게 되면 7, 최대값 뽑아내게 되면 7, 그리고 큐브가 이쪽에 이동하게 되면 첫 번째 채널에서 최대값 뽑아내게 되면 8, 여기서 최대값 뽑아내게 되면 7.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맥스플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해보면 큐브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겠죠. 첫 번째 채널에서 최대값 뽑아내면 5, 두 번째 채널에서 최대값 뽑아내면 8, 큐브가 오른쪽으로 이동, 최대값 뽑아내면 4, 최대값 뽑아내면 8, 내려와요. 최대값 뽑아내면 8, 최대값 뽑아내면 8. 최대값 뽑아내면 7, 두 번째 채널에서 최대값 뽑아내면 8.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이제 그 큐브 형태로 말고 이것처럼 이제 블락 매트릭스 형태로 이제 써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두 개고 이제 채널의 깊이가 두 개니까 이제 큰 행렬 입장에서 이제 2x2 행렬이고, 그리고 해상도가 2x2니까 작은 행렬의 이제 행렬은 이제 2x2 행렬 이렇게 될 거예요. 차례대로 써주면 첫 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채널, 첫 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채널, 두 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채널, 두 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채널. 사실은 블락 매트릭스로 바로 계산하는 게 더 쉽고 빨라요. 그 맥스플링 필터가 맨 처음에는 요 자리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그 큐브라고 이제 생각을 하세요. 요 왼쪽에 있는 게 큐브의 윗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큐브의 이제 그 밑면에 이제 해당을 하는 거죠. 맥스플링은 그 채널별로 독립적으로 하니까 그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 7 써주고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 8 이렇게 따로따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큐브가 한 칸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요 파란색 박스가 이제 윗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이제 밑면이죠.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 7 그리고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 7 큐브가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 7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 7 큐브가 또 한 칸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 8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맥스플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거죠.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 5,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 8, 그리고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 4,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 8,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 8,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 8,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 7,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 8, 쉽죠? 코드로 검산을 해볼게요. 그 레이어스 다파이에서 요 풀링 클래스를 불러와야 되는데, 요 풀링 클래스도 그 인투콜이라는 거를 써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 역전파에서도. 그래서 이 util 다파이 안에 있는데, 요거를 먼저 불러와서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풀링 클래스 불러오고요. 인스턴스 만들죠. 인스턴스는 퀸이라고 퀸하고 풀링 하는데, 입력 인수가 이제 그 풀링 필터의 그 해상도, 지금 우리에서는 지금 2x2죠. 그 스트라이드하고 패딩은 디폴트 값을 쓰면 돼요. 풀링하고 2x2. 그래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포워드 메서드로 이제 순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더 입력을 해야 되겠죠. 데이터 요거 입력하면 돼요. x는 4차원 텐서 만들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0, 1, 2, 3, 7, 4, 5, 6, 8. 이렇게 벡터 3개 묶으면 이제 요게 이제 행렬이에요. 이게 행렬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렬. 요거죠. 8, 0, 1, 2, 7, 3, 4, 5, 6. 또 벡터 3개 묶으면 행렬이에요. 그리고 행렬 2개를 묶으면 이제 3차원 텐서예요. 이게 데이터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데이터. 그러니까 두 번째 3차원 텐서. 3개 만들고, 514, 514, 2, 0, 3, 8, 6, 7. 벡터 3개 묶으면 이제 행렬, 요거죠. 그 다음에 요 행렬도 쓰면 5, 6, 7, 3, 8, 4, 0, 1, 2. 행렬이고, 이제 요 앞에 있는 행렬하고 또 묶으면 3차원 텐서, 그리고 3차원 텐서 또 2개를 묶으면 이제 4차원 텐서가 이제 되는 거예요. 를 입력을 했고, 그다음에 메서드에 포워드 메서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해보면 7778. 여기 자체는 우리 쓰는 표기법에 의하면 여기 오른쪽 위로 가야 되는 거죠. 8777 5487 58888.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2반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2반 기출 그냥 숫자만 바꾼 거예요. 요거는 그냥 블락 안 그리고 그냥 바로 풀어볼게요. 블락 매트릭스가 이제 큰 행렬은 2x2고, 작은 행렬도 2x2예요.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8,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7.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7, 오른쪽에서 박스에서 최대값이 8.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7,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7.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7,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7.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맥스플링을 했어요.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도 맥스플링을 해보면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4,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8. 그리고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5,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8.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7,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8. 왼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8, 오른쪽 박스에서 최대값이 8. 역시 코드로 검산을 해 볼게요. 그 풀링 인스턴스는 그냥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 요 데이터만 바꿔주면 되죠. 데이터가 여기 801 801 273 4 5 6 그다음에 여기 0 1 8 273 456 405 405 123 768 8 요 자리 012 384 5 6 7 포워드 메서드를 이제 적용을 했어요. 비교를 해보면 8777 7877 4578 88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제 코드로 검산을 해봤어요. 합성곱 신경망을 구성하는 층들을 다 봤어요. 요게 그 합성곱 신경망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이렇게 합성곱층, 요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은 렐루층, 맥스플링층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등장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우리한테 익숙한 아파인, 렐루, 아파인, 소프트맥스,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구조가 합성곱 신경망의 기본적인 형태예요. 맥스플링층하고 요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렐루층에는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고요. 합성곱층에는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필터와 편향이죠. 그리고 아파인층에는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잘 아시다시피 웨이트와 편향이에요. 학습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합성곱층에서 이제 필터는 랜덤하게 설정을 하고요. 편향은 보통 제로 벡터로 설정을 해요. 이제 학습이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경사광법을 적용을 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 필터와 편향을 업데이트를 해요. 충분히 이제 여러 번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 필터들은 그 입력되는 이미지 데이터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로컬한 특징들을 이제 찾아내게 돼요. 그런데 이 낮은 층의 필터와 이 높은 층의 필터가 그 하는 역할이 달라요. 이 낮은 층의 필터는 이 로우 레벨의 그 좁은 그 로컬한 특징을 이제 찾아내는데 이게 층이 이게 높아질수록 그 패턴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그리고 그 낮은 층에서 그 찾아낸 그 단순한 패턴들을 조합한 그 더 복잡한 그 패턴들을 이제 찾아내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얼굴 그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서 이제 필터를 이제 훈련을 시켰다 이러면 이렇게 그 첫 번째 층에서는 이렇게 그 좁은 영역에 굉장히 단순한 기하적인 패턴들을 찾아내요. 예를 들면 뭐 수평선, 뭐 수직선, 사선, 아크 뭐 이런 단순한 기하적인 패턴들을 찾아내요. 근데 이제 더 높은 층에서는 이게 영역도 더 넓어지고 이 낮은 층에서 그 찾아낸 패턴들을 이제 조합한 뭐 이렇게 그 사람 그 얼굴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훈련을 시켰다 이러면 그 눈, 눈썹, 뭐 코, 입, 뭐 귀, 이런 그 더 복잡한 패턴들을 이제 찾아내게 돼요. 그리고 더 높은 층에서는 이 그 눈썹, 코, 입, 귀를 이제 조합한 전체적인 그 사람의 그 얼굴 형태를 이제 그 찾아내게 돼요. 또 다른 예로 이렇게 그 자동차의 그 이미지 데이터들로 이제 학습을 이제 시켰다 이러면 이 첫 번째 층에서는 이렇게 그 좁은 영역의 그 단순한 기하적인 패턴들을 이제 필터가 찾아내게 되고요. 더 높은 층에서는 이제 요것들을 조합한 뭐 그 자동차의 바퀴, 차 문,
뭐 유리, 뭐 이런 패턴들을 이제 찾아내요. 그리고 더 높은 층에서는 이제 이것들이 또 조합돼서 그 자동차 전체의 그 형태들을 이제 그 찾아내게 돼요. 뭐 그 옆에 뭐 코끼리, 뭐 의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 그림은 이제 좀 조심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인터넷에서 그 CNN 설명하는 이제 블로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이미지고 이제 제가 이거 긁어 와가지고 그냥 PPT를 만들었는데, 실제 이제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그 훈련을 시켜보면 이 뭐 필터나 아니면 필터로 이제 합성곱한 그 결과가 이렇게 막 뭐 눈, 코, 입이 이게 그 딱 그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직관적인 이미지 형태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렇게 실제 훈련을 시켜서 이제 필터나 뭐 합성곱한 결과를 보면 뭐 이거 뭐지? 뭐 이렇게 그 굉장히 비직관적인 형태로 이제 나타나요. 그 인공신경망을 보통 블랙박스 같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신경망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내는데 그 놀라운 결과를 그 내는 그 내부의 그 프로세스는 아직 사람이 이제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해석할 수 있게끔 이제 그 바꾸는 그런 테크닉들이 몇몇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그런 테크닉들 중에 이제 하나를 쓴 것 같긴 한데, 뭐 하여튼 이 합성곱 신경망을 이제 뭐 훈련을 시키면 뭐 필터나 필터로 뭐 합성곱을 한 게 뭐 이렇게 뭐 눈, 코, 입이 이렇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직관적인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는 않아요. 뭐 그 점 이제 조심을 이제 하세요. 합성곱층하고 이제 맥스플링 층을 이제 그 비교를 해볼게요. 이 합성곱층은 이제 그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있죠. 필터와 편향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맥스플링층은 이 학습시킬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합성곱층은 이게 채널이 사라지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의 그 요 채널이 그 이제 출력 데이터에서는 이제 사라지고 이 자리에 요 필터 넘버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왜 채널이 사라지느냐? 이제 합성곱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필터를 이제 움직이면서 그 필터에 위치한 그 3차원 서브 텐서를 데이터로부터 뽑아내 가지고 그 각 채널에 해당하는 행렬을 내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를 다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더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을 이제 그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 채널마다 내적을 해서 다 더하는 그런 통합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 채널의 개수가 사라져요. 대신 그 자리에 요 필터 넘버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필터로 합성곱을 해서 이제 그 얻어낸 그 이미지 행렬을 이제 첫 번째 채널에 쓰는 거죠. 그게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필터가 찾아낸 그 특징을 담고 있는 그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필터로 또 합성곱을 해서 얻어진 행렬을 또 두 번째 채널에 써줘요. 그게 이제 그 두 번째 필터가 그 찾아낸 그 특징을 담아낸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채널에 있는 이미지들은 그 각각의 이제 필터가 이제 찾아낸 이제 특징들이 이제 담겨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은 사라지고 이제 채널의 이제 통합 과정이 있어서 그 자리에 대신 이 필터의 개수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이 맥스플링층은 마지막에 이 채널의 통합 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이 채널별로 이제 독립적으로 시행을 하거든요. 이게 필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첫 번째 채널의 그 서브 매트릭스에서 최대값 뽑아내고, 그리고 두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에서 최대값 뽑아내고, 세 번째 채널의 서브 매트릭스에서 최대값 뽑아내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채널을 통합하는 과정인 뭐 이것들 중에서 뭐 제일 큰 값을 뽑는다든지 뭐 이걸 다 더한다든지 이런 채널의 통합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요 입력된 채널이 이제 그대로 이제 살아 있게 돼요. 그리고 뭐 사실 이 맥스플링 필터에는 요 필터 넘버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죠. 맥스플링 필터는 그냥 그 껍데기만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규격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칼라 사진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거 3채널이잖아요. 맥스플링을 적용하면 이렇게 해상도는 낮아지지만 이게 그 채널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여전히 이제 칼라 사진이 돼요. 그런데 이 합성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필터로 이제 합성곱을 했다 이러면 칼라 사진을 넣어도 이 채널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 단색 그 이미지가 나와요. 그걸 물론 이제 첫 번째 채널에 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필터로 합성곱을 하고 나면 역시 채널이 죽어서 그 단색의 이미지가 나오고 이제 그걸 또 두 번째 채널에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합성곱층의 목표는 이제 그 입력된 데이터로 이제
그 필터를 이제 훈련을 이제 시켜가지고 그 입력된 이미지 데이터들의 그 패턴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이 낮은 층의 필터는 그 로우 레벨의 그 좁은 로컬한 특징을 찾아내고, 층이 높아질수록 더 글로벌해지고, 그리고 그 낮은 층에서의 그 단순한 패턴들이 조합된 더 그 높은 하이 레벨의 그 특징을 이제 그 찾아내요. 요게 이제 합성곱층의 이제 그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층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주목해야 될 점이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층이 높아질수록 점점점 더 글로벌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층이 높아질수록 그 낮은 층에서 찾은 패턴들을 조합한 더 복잡한 그 특징들을 이제 찾아낸다. 이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이 합성곱 신경망의 이제 그 구조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그 컨볼루션 필터는 보통 3x3나 이 5x5를 이제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제 이 컨볼루션 필터가 뭐 3x3나 5x5면 그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이제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이제 그 작은 영역에서 이제 패턴을 찾아내요. 그리고 로컬하죠. 이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 찾아낸 패턴이 그 위에 있던 뭐 오른쪽에 있던 중앙에 있던 그 위치가 이제 그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컨볼루션 층을 이제 지나고 뭐 렐루층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맥스플링 층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맥스플링 층에서 하는 일이 뭐냐? 이 해상도를 낮추잖아요. 물론 그냥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최대값을 뽑아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식으로 이제 해상도를 낮추죠. 그러면 그 위에 층에서 이제 그 컨볼루션 필터 그 사이즈를 여전히 3x3나 5x5를 쓴다 하더라도 그 상대적인 크기는 어떻게 보면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해상도가 이제 작아졌잖아요. 그래서 이 낮은 층에 있는 컨볼루션 필터보다 그 위층에 있는 그 컨볼루션 필터가 사이즈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입력된 이미지에 대해서 더 넓은 영역을 이제 그 커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위층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글로벌한 특징을 찾아내는 이제 그 이유가 되는 거죠. 맥스플링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스트라이드를 이제 뭐 크게 잡으면 이 필터가 이제 그 성큼성큼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상도가 더 빨리 작아질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더 위에 층에서 이제 더 빨리 글로벌한 특징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필터의 그 상대적인 크기가 더 커져서 이 밑에 이미지에서 더 넓은 영역을 이제 그 커버하게 될 테니까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그 패딩 있잖아요. 처음에 패딩 보면 도대체 이거 왜 하나 싶은데 이게 이제 패딩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CNN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구조가 이 스트라이드와 맥스플링 때문에 이 해상도가 계속 작아져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그 더 높은 층에서 더 글로벌한 특징을 이제 찾아내게 되죠.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층을 깊게 쌓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층을 깊게 쌓고 싶다 이러면 뭐 하냐면은 이 해상도가 줄어드는 속도를 줄여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위에 이제 0을 채워 넣어가지고 이제 그 패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왜 그 층이 이제 올라갈수록 밑에 층에서 찾아낸 패턴들을 조합한 더 복잡한 그 패턴들을 이제 찾아내느냐라는 건데, 그게 그 2번하고 관련이 있어요. 2번. 그러니까 채널이 사라진다. 왜 채널이 사라지느냐? 그 채널별로 행렬을 내적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다 더하는 그 채널의 통합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합성곱 층에서 이제 그 첫 번째 필터로 이제 합성곱을 해서 그 특징을 찾아내서 첫 번째 채널에 넣을 거예요. 또 두 번째 필터로 합성곱을 해서 특징을 찾아내서 두 번째 채널에 넣죠. 그렇게 차곡차곡 다 채워 넣어서 이제 위로 보내고 나면 위에 이제 합성곱 층에서는 또 합성곱을 이제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채널의 통합 과정이 있다고요. 그 얘기는 각 채널에 담겨 있는 그 로컬한 특징들의 이제 통합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위층으로 이제 갈수록 이렇게 그 채널의 통합 과정 때문에 각 채널에 담겨 있는 그런 로컬한 특징들이 이제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스플링 층의 목적은, 그러니까 처음에 맥스플링 층 보면은 뭐 이거 왜 해상도를 낮추지 뭐 쉽죠. 근데 이 맥스플링 층이 의외로 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봤다시피 이 맥스플링 층 덕분에
이 해상도를 낮춰가지고 이 필터가 이 커브하는 영역이 넓어져서 그 위층으로 갈수록 더 글로벌한 그 특징을 이제 찾아낸다. 라는 게 있죠. 뭐 스트라이드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맥스플링은 이 최대값을 뽑아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를 이제 뽑으면서 이제 해상도를 이제 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상도를 줄이면 이제 파라미터 숫자를 이제 줄이겠죠. 뭐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되는 이미지가 이제 고해상도일 경우에는 이제 그 뉴런의 개수를 이제 그 곱하잖아요. 파라미터 숫자를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파라미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계산 비용도 크고 그 계산 비용을 감당할 하드웨어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해상도를 낮춰서 파라미터 숫자를 줄여서 계산 비용도 줄이고 오버피팅도 또 억제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또 목적이 그 약간의 이제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 머신이 이제 동일한 대상이라고 그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사물을 볼 때 이게 약간 그 움직여도 동일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머신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제 학습을 이제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기역자 이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제 주변은 0이고 요 기역자는 이제 1로 채워져서 이제 밝아요. 그런데 보시면 요 기역자 이미지가 여기는 정중앙에 있고 여기는 왼쪽으로 살짝 움직였고 요거는 위로 살짝 움직였어요. 이렇게 111이라는 이제 필터로 실제 이제 합성곱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이 3x3 행렬 3개가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은 지금 다른 대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머신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맥스풀링을 하게 되면 제일 큰 값이 지금 3이거든요. 동일한 값이 나와서 이 맥스풀링을 거치고 나면 이 머신이 이제 동일한 대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